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가나요? 굴복하지 않겠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51분간 네. 준비된 내용을 전달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 하나를 꼽으라면 굴복하지 않겠답니까?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대부분의 내용이 의료개혁 당위성이랑 의대 2,000명 증원 필요성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던 거였어요.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 출입 제한하고 담화로 진행했고요. 네. 오전 11시부터 50분 동안 14,000자의 분량의 원고를 직접 읽었습니다. 일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 다 하고. 예, 대통령의 발언의 일부분 지금 뽑아서 들려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뭐 이종석, 황상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특히 당에서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증원 규모도 2,000명에서 물러설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의료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다. 그걸 확인한 담화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익명의 대학병원 교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사태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랬었는데 이 담화가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 배경을 좀 따져보자면, 사실은 어제 대국민 담화가 있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반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담화를 하는 거겠지라는 예측들을 뭐 어제 아침에 우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반전이 아니라 더 강경한 입장이 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의료계의 반응도 이랬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표현으로는 강경보다는 원칙론을 얘기한 거다. 근데 예. 그 원칙론이 사실 어제 대국민 담화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제 차지를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태가 흘러가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오후에 이제 나름대로 진화에 나섰어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거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송구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초반에 썼는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네, 이게 이번 사태 관련해서 첫 번째 사과였다. 대통령이 했던. 어허. 그리고 증원 규모도 논의가 나름대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였다. 2,000명 뭐 이렇게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된 안을 가져와라, 이런 말이 끝에 하나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하단 말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라는 점을 기자들한테 급히 설명을 했고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KBS에 나가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네.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51분 담화문이 생중계가 되고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말하자면 해석을 다시 해주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된 건데,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말에 따르면 메시지가 좀 꼬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애초에 이렇게 뭔가 물러날 생각 자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대통령실은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 혹은 뭐 의료 개혁 문제를 어떤 장기 과제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번 선거랑 막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특히 이번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 배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바로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는데 예. 당에서는 사실 선거 치러야 되니까 빨리 좀 해결해달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좀 직접 설명해 주시라. 나서서 뭔가 좀 진화해달라, 이런 바람 아니었어요? 네, 당에서는? 그런 요구가 빗발쳤대요. 네. 그래서 뭐라도 좀 출구 전략이 필요했고 그걸 찾는다고 찾은 건데 설명할 게 좀 마땅치 않으니까 좀 꼬인 걸로 보여요. 보통 기자들이 기사 쓸 때도 사실 얘기가 안 되면 이렇게 초점이 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좀 늘어지거든요. 네, 이번에 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의뢰해서 리서치앤리서치가 3월 28일에서 29일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네. 정부 안대로 2,000명을 증언해야 된다는 28.5 그리고 증언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된다가 57.2. 그래서 이게 중재안 그러니까 숫자를 좀 바꿔야 된다라가 2배가 넘어요. 일단은 거기에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중재안에 대해서 66.4. 뭐 이렇게 보수층의 43.7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거에 중요하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의료 공백 대응을 보고 잘못하고 있다가 57.5, 잘하고 있다가 35.8. 그래서 이미 좀 안 좋은 이제 기류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좀 강하게 메시지를 그러니까 일단은 담화를 한 것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와 나중에 이제 대통령실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어떤 분은 다르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은 뭐 후퇴는 없다, 뭐 강경 대응을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린 거예요. 오늘 이제 오늘자 언론들 어제부터 해서 오늘자 나온 사설들을 보면은 그 기류를 알 수 있습니다.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는 의대 증원 2,000명 앞세워서 난국 풀리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동아일보는 의대 증원 2,000명 이게 고수인 건지 아닌 건지 제목이 이거예요. 아까 2,000명을 고수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담아 듣고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 이런 거고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발언을 주목을 했어요. 2,000명의 매몰 안 될 것 이를 대화 출발점으로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뭐 경향신문은 국정개혁 다 잘했다는 윤 대통령 담화 시민 우라만 키웠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톤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언론들도 좀 헷갈려 하거나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는 게 이거 자체가 지금 방향성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면 일단 메시지 전달이 실패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보실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의사단체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답변할 게 없다. 아예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했고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은 이제 앞이 안 보인다라면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의협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의체 참여 거부하겠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이명택 당선자도 논평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대국민 담화가 의료계에서는 좀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강경한 기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게 일이 꼬였다. 물론 이제 의료계 일각에서는 어쨌든 협의체 들어가서 얘기는 해봐야 된다. 뭐 단일한 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당장은 불가능하지만은 큰 틀에서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기류도 있지만은 당장은 조금 이 담화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한 이런 모양새입니다. 김관일 기자. 어제 기자들은 이제 항상 글을 쓰니까 기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만약 대통령실이 설명하듯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였다면 두괄식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기자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대국민 담화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뭐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 좀 길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도 이 내용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직전까지도 대통령실 안에서도 극소수한테만 공유가 됐었대요. 이제 정치권 반응 알아보는 겁니다.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실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이를테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국민들의 이반된 마음을 녹일 조치가 나올 걸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기대들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 유튜브 계정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대통령이다. 라는 이제 컨텐츠가 올라오면서 이거 그런 사과가 아닐 것 같네. 앞부분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요걸 보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메시지야 도대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약간 이상기류가 감지가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초기 반응은 대부분 좀 조롱하는 반응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찬조 연설자가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우리 도와줬다 뭐 이런 게 중론이었거든요. 민주당 반응이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논평으로 뭐 만우절 장난 같은 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곡소리가 났었습니다. 마포 을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라면서 당원직 이탈을 요구합니다. 탈당을 요구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지금 필요한 건 리걸 마인드가 아니라 폴리티컬 마인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 논평은 아예 안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궁금해요. 한동훈 위원장도 약간 선을 긋는 분위기였는데 다수 국민은 의사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랍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반면에 대통령 담화 잘했다라는 입장도 있었죠. 잘했다도 있었고 거기 넘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당내 목소리에 대한 반박. 예.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이제 함은경 후보 같은 이제 대상을 향해서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냐. 이장우 대전시장도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이 좀 약간 자중질환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예. 정치권 분위기는 어제 어떻게 흘러간 거예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하죠. 어제 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사과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했는데 요즘 예측이 많이 틀립니다. 얘기만 했다면 아니, 어제 다 들으셔서. 그렇게 예측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정치권의 문법이에요. 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후보들이 죽겠다라고 하면은 네.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걸 수용 안 할 생각이면 담화 자체를 안 하죠. 예, 안 하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메시지가 좀 세게 나올 거다. 사과 메시지가. 물론 이제 앞에 송구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거를 전체적인 톤을 이제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이신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뒤집어졌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아까 얘기하겠지만은 출마한 사람과 네. 안 한 사람의 온도차가 너무 극심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해서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하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의 반응이 달라요. 온도차가. 아까 뭐 홍준표 시장도 네.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뭐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 뭐 조혜진 의원 등은 이제 싸잡아서 비판하면서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예,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센 말이 대통령에 나왔네요. 강력하게 옹호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당내 총선 출마자와 아닌 사람의 반응이 극으로 갈린다라고 이미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경향신문 제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국민 담화에 국민의힘 절망, 날아오는 해성 보면 멸종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 그래서 국민의힘 익명 관계자인데 어린애 투정 같았다. 그게 지금 경향신문 말이 아니고 경향신문 기자한테 당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룡의 멸종을 비유했다고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은 어린애 투정 같았다. 당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렇게 대책 없이 억지를 부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날아오는 해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뭐 여권 관계자는 숫자를 통해서 대통령의 오만한 고집불통 이미지가 희석됐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다. 오히려 숫자? 2,000명이라는 숫자 고수? 그게 더 이제 강화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기류가 이제 여당에 있는 것이고 이게 눈에 띄는 게 TV조선이 어저께 단독 한동훈 의대 증원 규모 유연화 대통령실의 강령 요청 요 기사가 떴거든요. 이 기사가 어제 오전 11시 58분에 떴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 담화가 50분간 이어졌잖아요. 네. 그거 끝나자마자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게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선긋깁니다 지금. 예,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세게 선을 그어서 이거는 우리 당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들이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유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담화를 듣고 나서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들을 봐도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것들 요구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유세 현장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이야기는 인터뷰로 좀 풀 텐데요. 잠시 후에 함은경 후보, 마포을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가 아까 첫 탈당 요구를 한 인사 아닙니까?
직접 이야기 좀 나눠보죠. 다음으로 갑니다. 양문석 안고 간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핵심 이슈는 양문석 후보 공천을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어제 아침만 해도 이 이슈 소개하면서 지금 민주당 당내 의견이 딱히 나온 게 없다였잖아요. 근데 하루 사이에 입장이 정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뭐 기류가 일단 안고 간다라는 기류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장면 하나가 어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뭐 그 공천을 취소한다라는 그 취지의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 공보국에서 딱 공지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이재명 당대표 지시로 양문석 후보의 대출권을 윤리감찰한다라는 네. 보도가 있었는데 그 공천 보도 취소 보도는 없었고 네. 윤리감찰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국이 딱 잘라서 오보라고 했죠. 네, 오보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도 기류가 이거 좀 안고 가는 기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친명계 한 의원이 저희 기자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 담화로 당이 양문석을 안고 가는 데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선거 이제 판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 허허. 현실론에 대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는 솔직히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포기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고요. 양문석 후보도 어제 사과문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 갚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다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 사과를 한다는 건 사실 이제 공천에 선거에 나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계속 가겠다는 의미로 이제 사과하고 처분하겠다 아파트는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이게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 사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판에 깜짝 등판했어요. 어제 세게 얘기했어요.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라고 어제 양산갑에 이재영 후보랑 벚꽃길 걸으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사상 가서 배재정 후보 지원하는 또 역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낙동강 벨트를 이제 유세를 했었는데 예. 여기는 이제 특히 그 전통적 지지층인데 흔들리는 곳들 위주로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주목되는 지역구가 해운대 갑, 수영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곳들인데 네. 둘 다 이제 뭐랄까 부산에서 기준이 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산에서 북구 같은 데가 흔들리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해운대 갑이나 수영 이런 데가 흔들리면 서울에서 치면 강남 같은 데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다 해운대갑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예, 거예요. 예. 거기가 흔들리면 전체 다 걱정해야 되는 판.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결집위에서 해운대갑을 찾아갔고요. 반면에 수영구는 안 갔습니다. 수영구는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뛰고 있는 곳.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껄끄러워서 안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양문석 후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민주당의 가장 큰 어떤 걱정거리 아니었어요? 고민거리였던 걸로 아는데 그냥 안고 가는 것으로 공천 취소는 없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은 뭐 공천 취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야권이 너무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고 뭐 한겨레가 한 이틀 전에 썼는데 양문석 계속 공천 유지했다가 한 뭐 10석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당내 관계자의 이제 발언을 이제 기사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국민의힘의 이제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도 뭐 이를테면은 뭐 대출과 관련해서 뭐 논란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여러 악재들이 이게 약간 상쇄되는 느낌들이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판단한 것 같아요. 덮인다. 예. 그래서 크게 이제 더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일단 장해찬 요거는 어제 기사도 나왔어요. 지금 김광희 기자가 얘기한 거 제목에 서울경제가 썼는데 부산행 한동훈 왜 장해찬이 있는 수영구만 건너뛰었나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화제였어요 사실은. 뭐 다 갔는데 왜 수영구만 건너뛰지? 왜냐하면 수영구의 국민의힘 후보도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두 후보가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그 지지율을 양분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오히려 이제 선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장해찬 후보가 단일화를 뭐 정현욱 후보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한테 제안한 상태고 그래서 제안했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는다고 안 받는데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기사에는 썼는데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굉장히 여기가 좀 난감한 지역이다 여러모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원희룡 이재명 원희룡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개항을. 여러모로. 네, 개항을. 인천. 그래서 오늘 오후 9시에 아마 TV 토론이 아마 뭐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어제 녹화는 했대요. 녹화는 했다고 그리고 이미 오늘 밤 기사가- 9시에 방송되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개상 4동 아파트 단지에서 유세를 하는데 원희룡 후보가 이제 이천수 후원회장하고 같이 지나가면서 확성기를 써가지고 이 유세가 중단되고 좀 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중단되고 막 이런 신경전들이 엄청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쨌든 뭐 한 지역구 254개 중에 하나의 지역구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하나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단일화도 이제 이슈가 있어요. 이제 막판 되면은 여기저기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단일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단일화 이슈가 많지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워낙 후보들이 양당 후보들만 많이 나온 데라서. 근데 대표적인 게 아까 저 얘기했듯이 부산 수영의 장해찬, 정현우 여기가 이제 단일화를 안 하면은 진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예. 창원에서도 지금 그 민주당의 허성무 후보와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여영국 후보 예. 여기가 지금 단일화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상 결렬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1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단일화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이름. 그래서 이제 단일화 효과가 많이 반감되고 좀 이번에는 단일화 이슈가 좀 전체적으로 좀 안 되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세 번째 이슈 갈까요? 경제 얘기네요. 네, 반도체 봄바람. 반도체 수출이 호조입니다. 네, 3월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가 나왔어요. 네. 6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이어갔고 거의 2년 만에 최대 실적까지 기록한 셈입니다. 2년 만에 반도체 최대 실적 나왔어요. 네, 반도체가 사실은 코로나 때만 해도 재택근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효자였거든요. 네. 근데 엔데믹 국면에서 마이너스 되고 계속 부진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3월 반도체 수출이 작년 3월 대비해서 35%가 늘었고요. 한 달 동안. 네, 어. 반도체 말고도 이제 전년 3월 대비. 네, 전년 동기 예, 대비. 예. 네. 이거 말고도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까지 해서 4대 IT 품목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덕분에 지난달에 전체 수출액이 565억 달러, 그리고 무역 수지 기준에서 42억 달러 흑자가 났어요. 그래요. 자동차 수출이 사실 좀 다소 부진하고 있는데 IT가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활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